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CBS 보이는 라디오의 이은정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울산 CBS는 교육감 후보 4명을 차례로 초청해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4번째 순서로 정찬모 후보가 출연합니다. 광고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울산시 교육감 후보 초청 대담,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찬모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선거 임하는 각오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리로 모든 선거 운동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알리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죠. 예,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수백 명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적당주의, 이권 개입 등 반칙 문화를 이제는 청산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3선의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울산의 교육 현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 정찬모가 교육감이 되면 대외 행사 참석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기고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신명나는 학교가 되도록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선생님,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겠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육청, 친절한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저 정찬모가 울산교육의 묵은 때를 벗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 강조를 하셨는데요. 울산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고등학생들의 행복감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울산이 꼴찌였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이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기치를 내걸고 4년 동안 추진해왔지만 교육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육감만이 행복한 울산교육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울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야 학부모도 교직원도 행복해집니다. 1등 교육, 학력 최상위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 4년 전과 별 다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학생들의 행복은 즐거운 수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잠자는 교실을 바꿔야 합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그다음 권위적인 문화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학교 운영의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학교 문화를 소통과 협력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행복한 울산 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가 이제 행복한 울산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그 레인보우 토크로도 보내주셨는데요. 교원들의 이제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제 교원이 행복해야 이것들이 또 학생들한테도 나타나는 거니까요. 어떤 교사가 행복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잡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업무로부터 해방시켜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네. 즉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는 네. 이런 교육 정책이 우리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교육감 후보들도 이제 장기적인 교육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교육자로서 먼저 이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셨나요? 예, 참으로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하기 전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째,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안전조례를 제정하여 규정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종합여행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소규모 테마여행을 위한 지도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몇 학교에서 뜻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양한 테마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을 학교 종합여행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교육 체험장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학교 안전전담팀을 두어 각급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학교 안전 매뉴얼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에 대한 공약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희생이 컸던 만큼 이 기존 교육 행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출마의 비언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참사가 있었는데도 기성사회, 즉 어른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 교육의 목표에 충실한 교육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가꿀 수 있는 학교,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의 형태가 정참모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 학교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학여행 철폐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데요. 후보께서도 방금 그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안전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수학여행 철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고 직후에 전체적인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여행도 분명히 교육적인 가치와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관광성 수학여행은 교육적인 의미가 적습니다. 개선돼야 되죠. 소규모의 테마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 그 어려운 점이 바로 테마와 프로그램 개발이 현직의 선생님들께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학여행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 자료를 축적을 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수학여행을 철폐하진 않고 이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가도록 이제 학교 수학여행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이 김봉만 직전 교육감에 대한 그 교육 행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요? 김봉만 교육감은 저보다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이런 여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계획성이나 일관성이 없이 좀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 네. 권위적이고 소통이 부족하다.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때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현장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훌륭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네. 기초학력 이제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은 종전의 어느 교육감보다도 우수했던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 지금도 교육감 후보들이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말 그대로 빈 약속이 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선 좀 말씀드리면은 네. 공약을 개발할 때 정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공약인지 네. 시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공약이라면은 그것은 지켜질 수가 없죠. 그런 제가 지금 약속한 초등학교 100% 무상급식 실시와 네. 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 2배로 확충하고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80개의 혁신학교 지정 운영, 대안학교 건립은 기필코 지킬 것입니다. 네, 초등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중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시고 또 그 혁신도시를 80개 지정하겠다고. 혁신학교. 혁신학교. 예. 혁신학교는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혁신학교의 핵심은 수업의 혁신입니다. 네. 현재 수업이 보면은 교사의 일방적 강의식 수업인 교사 중심의 수업인데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이 자연적으로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학생이 조사하고 발표하고 질문하고 하는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가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모두가 다 역할 분담이 있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업이 바뀌는 것이 혁신학교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를 다 이야기하려면은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뭐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개괄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예. 네. 그 학생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100%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급식 또 공립 유치원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이 예산 확보에 보면 물론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교육감이 정책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500에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해서 바로 중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약한 사항들을 모두 합하면 한 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한 해에 다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네. 그리고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은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보조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 사업은 예산의 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집행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 즉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른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봉만 후보, 김석규 후보, 권오영 후보 다들 만나보신 적은 있으시죠? 예, 만나봤습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김봉만 후보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것을 본인의 장점으로 얘기했고 김석규 후보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험 또 권오영 후보는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본인은 전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의정활동이나 교직생활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칙을 고수하고 또 그 증거가 지금의 교직생활과 삼선의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를 너무 강성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다가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그 이제 사적으로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가슴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정직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6.4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정참모의 좋은 울산교육펀드 만드셨죠?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펀드는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공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선거 후에 일정한 이율과 이자를 함께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라고 봅니다. 목표를 5억을 잡았는데 마감 예정일 하루 전에 19일에 이미 그 목표 이상이 나고 5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정참모의 좋은 울산 교육펀드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울산 교육이 좀 안정이 되게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새로운 것을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를 요구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정을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대부분 학부모들을 만나보면은 울산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교육이 지금은 한 번쯤은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선거전을 좀 자제해야 되는 분위기고 조용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보수 성향의 후보들과 뭔가 차별화된 점, 또 지금의 인지도를 극복해서 교육감이 될 수 있는 필승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뭐 필승 전략이라고 해서 특별한 전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후보의 임무를 알리고 정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뭐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 왕도가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시겠다. 예. 네. 끝으로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CBS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시민 대표 교육감 후보 정찬모입니다. 저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울산 지역의 44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후보 검증을 위한 6번의 순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각 단체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범시민 후보가 되었습니다. 교육감이라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수장도 아니고 교육계의 수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허울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제 울산 교육도 한 번쯤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고 합리주의를 사랑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지키고자 힘써왔던 저 정찬모가 울산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화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청취자 여러분께,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울산시 교육감 후보 초청대담 정찬모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